자, 저희 아버지는요, 청렴 결백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조민 씨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언제였어요? 지난 17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북콘서트를 했는데 그 자리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배수기 변호사님, 본인 아버지를 향해서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런 발언 자체 그리고 그 콘서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아, 그러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애초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법정 구속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을 비교해 볼 때 특히 조민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조가 발견되면 바로 입학 취소를 당하고 예. 다 입학이 취소가 됐고 부모도 그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의사의 자격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로서 보는 그리고 불편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3입이라고 하는 이걸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입시고 그리고 입대고 입사 여기에 있어서 부모의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부모의 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걸 굉장히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언론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비리들이 밝혀진 것이고 예. 특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딸 하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이가 벌써 30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래요. 정도 되면 성인으로서 본인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본인이 받은 혜택이 그것이 위조되고 허위 경력이 있었다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뭐 지지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의원님. 예,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생각으로 딸을 저 콘서트에 끌어들였는가 1심 실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을 포스트 이재명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아닌가, 딸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만일 조국을 깃발로 쓰려고 하는 민주당 세력이 있으면 저는 이제 착각을 좀 멈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숙여야 할 때 고개 숙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치를 진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저 장면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런 장면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좀 부끄러움을 아는 진보 진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16일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그 재판의 증인으로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했었죠.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죠. 기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조민 씨 최근에 뭐 이런 발언들로 좀 논란을 빚은 바 있었죠. 나는 떳떳하다, 숨지 않겠다, 내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다. 엄마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께서 표창장을 준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해서 받았다. 이 발언도 논란이 됐었죠. 어쨌든 지난 17일 저 자리는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 자리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과거의 목소리이긴 합니다만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늘문주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장채곤님, 조국 전 장관은 북콘서트에서 근황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해요? 뭐 결정권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내가 많이 위축돼 있다. 강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북콘서트를 하고
조민 씨를 등장시켜서 저런 발언을 하게 하는 게 예.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 결과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재판부의 아량으로 구속을 면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반성하는 태도 없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뭐 청렴 결백하다, 죄가 없다, 떳떳하다 이런 취지의 말들이 계속 나오면 예. 2심에서 만약 1심과 비슷한 형태의 실형 나오면요.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조민 씨가 기소 안 된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서 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행 당시에 그 쌍둥이가 미성년자인 고3이었지만 두 사람 다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조민 씨는 대학생 이상일 때 성인 이후에 본인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허위 경력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불평등이고 불공정이다. 그럼 본인이 운 좋게 그 당시 여권 실세인 아버지 덕분에 기소가 안 되어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근신해도 모자랄 판에 자숙하지 않고 나와서 뭐 청렴 결백이다, 나는 떳떳하다, 의사자질 충분하다 하는 것들 이것도 역시나 그때 검찰이 너무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닌가, 기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 여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민 씨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는데 저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얘기를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